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이제 3만원 이탈하 있는데요. 주가가 향후의 방향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오늘 이제 장전 뭐 특별한 기사가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관련돼서 국내에서 이제 다루던 언론들도 지금 이제 기사를 송출을 안 하는 걸 보면 시장의 어떤 냉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왔던 기사는 이것밖에 없는데 특별한 기사는 아니죠.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건당국이 1월달에 이제 보건사업 보고서에서 당초는 이제 연말에 윤리원의 어떤 추가 3차 했던 부분을 통해서 연초에 이 자문위로 이관이 되어서 이제 유통등록증 발급 이러면서 이제 끝나면 이제 보건부 장관 요런 어떤 프로세스였다가 이 약사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임상 진행하는 지역에서의 어떤 감염 비율 이런 부분들을 또 평가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추가 보고서 작성 관련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부분이 뭔가 또 결과가 윤리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또 이제 그 유통등록증 관련되는 부분으로 자문을 간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뭐 이제 3월 달에 모니터링이 끝나면요. 정식 사용 승인 형태의 어떤 부분이니까 사실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좀 줄고 있다. 근데 이제 정식 사용 승인 되고 나면 지금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분위기도 보면요. 지금 이제 추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도 이제 3차, 4차 뭐 부스터샷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요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매년 이 백신 관련되는 접종을 독감처럼 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자국의 어떤 백신 관련된 확보는 장기적으로도 뭐 당분간은 필요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의 어떤 이슈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 부분들이 완전히 뭐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긴급 사용 승인 형태의 어떤 기대감보다는 지금 조금 더 지나면 정식 사용 승인 그리고 이제 WHO에서는 이제 작년에 못했던 저개발 국가라든지 저소득 국가 관련돼서 이제 백신 관련되는 투여 한 70%를 올해 중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확보 관련되는 수요는 계속 있는 차원이니까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면 이제 뭐 빠르게 진짜 이 구정 이후에 2월달 초라도 프로세스가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최근 오미크론 확대에 따라서 백신 수급에 따라서 베트남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 뭐 사실 뭐 추정이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타 현지 언론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제조합 형태의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유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쪽에서 이제 하는 형태고 지금 노바백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뭐 FDA에서 아직 이제 사용 승인이 안 났으니까 뭐 이런 흐름들을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이제 HLB가 오후에 이제 5시 넘어서 이제 공시 하나 나왔던 부분들 한번 챙겨봐 드리면 정정 공시인데요. 이 작년 이제 12월 27일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노토스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 HLB가 이제 M&A를 할 때 2년 전에는 이제 유상증자 형태의 흐름들 자금 확보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작년에는 이제 메자닌 형태로 이제 CB라든지 BW 관련되는 부분들을 동원을 했는데요. 이제 노토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현금 지급 말고 이제 그 신주인수부 사채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발행 금액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뭐 현금 60억 이제 중도금 1월 27일 현금 60억 여기는 지금 동일하죠. 잔금이 이제 3월 30일에 나가는데 기존에는 이제 현금을 20억 주고 BW 관련되는 부분에서 4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현금 관련되는 부분을 늘렸어요. 22억에서 이 부분을 하고 이제 신주 인수구분 사채 관련되는 부분들을 기존보다는 줄였다.
자, 이게 뭐 무엇을 의미할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노토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노토스는 이제 뭐 이런 어떤 사항이고 그 비임상 CRO 회사의 1등이라고 했죠. 나름 이제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탄탄하다. 향후에 이제 동물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HLB 쪽하고 좀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어떤 의도인데요. 취득 관련되는 취득 주식 수가 이제 140만 주, 취득 금액이 이제 500억 단 중반이죠. 그래서 취득 방법이 HLB 입장에서는 현금과 이제 BW 줄게. 근데 구주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신주를 이제 새로 또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HLB 쪽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구주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이 이제 신주 인수구부 사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취득 예정일이 3월 30일이에요. 3월 30일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 관련되는 부분들을 처리할 때 이제 3월 30일에 이제 현금 관련되는 부분하고 신주 인수구부 사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기존보다는 현금액이 올라갔고 신주 인수구부 사채 관련되는 부분들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신주 인수구부 사채 물량 자체가 좀 작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0이라든지 BW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주주에서 일단 유상증자 같이 전환이 되게 되면 시장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일종의 이제 오버행 이슈가 뭐 좀 준다 뭐 이런 정도 뭐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들하고 이제 콜옵션 관련되는 부분을 또 항상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풋옵션은 이제 그 노토스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토스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내가 중간에 이제 뭐 BW 말고 그냥 채권 형태로 계속 갈 거냐 뭐 그 부분인데 이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없고 콜옵션 관련되는 부분도 없으니까 특별한 이제 옵션 관련되는 부분은 뭐 고려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바이오 전반에 이제 최근에 뭐 시장이 안 좋은데요. 요 부분들을 이제 이 나스닥의 이제 생명공학 업종지수를 한번 좀 참고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미국에서 특히 이제 바이오 쪽 그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국내에 이제 뭐 동일한 어떤 유형의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임상을 진행하면 덩달아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HLB도 뭐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거에 보시게 되면 이제 1999년도에 이제 한참 이제 바이오가 사실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막 이제 FDA를 승인 받으면서 각광을 받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버블 이후에 좀 출렁거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이제 좀 행보를 하다가요. 2010년 넘어가면서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죠. HLB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2015년도 이후에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핫한 흐름이 더불어서 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뭐 우리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뭐 면역관문 억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의 확장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2014, 15년도까지 올라갔고, 국내에서도 이제 2015년도에 바이오가 흐름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사실 2019년도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삼상 관련되는 이슈가 많아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해서 2018년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 사실상 굉장히 좀 뭐 삼상을 했던 회사들이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HLB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뭐 헬릭스미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그런 차원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티슈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2019년도에 국내에서는 이제 쇼크로 좀 침체를 했다가 코로나 때 요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이슈로 바이오주가 이렇게 올라갔듯이 국내에도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백신 치료제라든지 기존의 회사들도 급등을 하는 흐름을 그대로 좀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금리 인상 이슈와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되는 종목들도 빠지면서 이 나스닥 바이오 그 생명공학 지수 자체가 이 고점에서 거의 보시게 되면 이만큼 빠졌죠. 여기가 이 정도 빠졌으면 거의 한 30% 가까이 빠졌으니까 개별 종목으로는 반토막이 지수가 저러니까 반토막 형태의 흐름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백신 관련되는 회사에서 모더나를 보면요, 모더나가 이제 한참 올라갈 때는 mRNA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2020년 말에 이제 그 흐름을 낼 때, 그러니까 요때도 보시게 되면 이걸 월봉을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더나가 화이자와 더불어서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걸 mRNA 백신의 어떤 플랫폼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해서 성공을 시켜서 거의 뭐 한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고점까지 보면 거의 한 20배 정도 올랐고요. 20배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70%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요것도 뭐 백신 이슈로 거의 뭐 망할 뻔한 회사 분위기 같은 어떤 차트 흐름이 거의 한 40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노바백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승인 관련된 이슈가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또 80% 가까이 밀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제가 업종 지수도 보여드렸고 개별 종목들 보였는데 끊임없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조정을 과거에도 보였듯이 이번에도 이제 그런 사례를 보였다. 그래서 백신이든 치료제든 그 관련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국 오늘 종가상으로는 3만원 라운드 넘버를 깼는데 시간에서는 지금 250원 올라서 3만원 라운드 넘버 가격을 좀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좀 증가되었고, 외국인들은 보시면 지금 1월 달에는 계속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어떤 흐름들, 기관들은 이제 오히려 좀 이제 줄였다가 최근에 좀 느리는 모습들을 계속 이제 1주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제 줄이는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HLB도 보시게 되면 앞서서 지금 나스닥의 생명공학 지수를 보여드렸듯이 2015년도부터 이제 임상을 하면서 이때 임상 자체가 항암제가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때, 그러니까 차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뜨고 거기에 어떤 파트너로 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후보들은 좀 급등을 하던 때였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한 템포 올라갔다가 2019년도 이제 삼상의 결과가 나빴다가 이제 S무로 그거 아닌 것 같다, FDA, ND 할 것 같다, 이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해서 대단한 큰 흐름을 보여주고 2020년도에 행보를 하고, 작년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상태 하다가 이제 이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부각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또 반토막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바이오주의 흐름을 본다면 이거는 뭐 HLB의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이보다는 전반적인 바이오 형태의 어떤 흐름에서 상승 하락이 전형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고,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또 이제 시세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또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나머지 이제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하고 있던 차이점은 HLB는 나름 이제 시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나의 어떤 단일한 파이프라인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M&A를 2년 동안에 진행했던 부분들, 물론 아직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결과물이 리보세라님의 이후에 뭐 파이프라인의 어떤 확보라든지 이 진행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뭐 흐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장기적으로 한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 이슈에서는 앞선 모더나나 뭐 노바백스 마찬가지로
백신으로 성공했던 기업들도 이제 뭐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 아직 그 결과가 안 냈던 부분에서 먼저 올라갔다가 뭐 반토막 이하로 났던 부분들은 뭐 그런 것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반응이고요. 다만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여줄 건가 이게 봐야 되는데 시장 흐름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이제 연동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3만 원권 이하는 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면 여기 라인까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6,000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제일 강할 때 라인이 이제 57,000원 라인, 그 작년 9월 달이죠. 거기를 이탈하면 상승을 좀 못하는 라인이고 중간 이제 추세 라인이 그리고 5만 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세게 지키지 못하면 한 4만 원 라인 정도에서 이제 바닥권을 잡는 게 보통 흐름인데 사실 이제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를 타면서 이제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3만 원도 살짝 내려가서 이제 행보하는 흐름들을 계속 이제 시장과 연동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단기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밑단이 3만 원 어떤 라인들이 이제 지지되는지 여부는 계속 뭐 지금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가격상으로는 살짝 내려온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귀가 되지 않는다면 26,000원도 열어놓고 보시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라인이다. 요런 어떤 관점으로 이제 흐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도는지도 이제 그 명절 이후 2월 달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보시면서 흐름 체크하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